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직장을 잃고 일자리도 없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폐업의 비까지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저는 동대문에서 몇 년간 운영하던 치킨집을 작년에 폐업하였습니다. 버텨보려고 아둥바둥했지만 매출은 점점 감소했습니다. 가게 유지가 부담스러워 직원을 하나, 둘 내보냈습니다. 매장 임대료도 연체되고 집주인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나왔지만 가게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은 애초에 포기했고 어머니 가게에서 배달을 도와드리고 건설 현장에서 5년간 판넬 붙이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3억으로 차린 식당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몇 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출도 월 7천만 원을 찍게 되었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도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데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서 대출을 보태 좋은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옥수역에 오래된 빌라를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몇 년간 모은 돈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더라면 결국은 폐업을 했고 몇 달은 연체된 임대료를 까고 받은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폐업하던 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세상에 할 일은 많아.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갔다 온다 말하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이는 40이 가까워졌고 구직을 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간혹 연락이 오더라도 면접을 보면 형식적일 뿐 취직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친구들에게도 도움 청해보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제 살기 바빴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설 현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체력적으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배운 게 있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너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5시쯤 일이 끝나면 집에서 잠시 쉬다가 7시부터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태윤이가 안 자고 아빠 하면서 마중 나오는 걸 보면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방위업체의 설비 쪽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친구 위로는 형이 있었지만 친구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더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 처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말을 아끼다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돈을 출금한 내역들이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어쩌고 하는데 저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했죠.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용돈 벌이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잃은 사람이 더 많고 크게 대박난 사람은 못 봤으니까요. 유튜브만 봐도 부업이니 돈 버는 방법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대부분 사기거나 사기가 아니더라도 해보니 쉽지 않더군요. 계속해서 알려주려는 친구에게 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욕을 하고 돌아왔지만 막막한 제 마음은 이미 친구의 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다 날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걸 생각하니 단념하게 되더군요. 그 후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 마음의 여유는 점점 없어지고 어느 날은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을 줄이라는 아내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너도 나가서 돈 벌라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싸우는 일은 늘어갔고 하루하루 시간은 계속 가는데 지금의 상황이 더 개선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그 끝이 보이더군요.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곤 한참을 웃더군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제 통장에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빚을 지는 거고 갚을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친구는 받을 생각으로 준 돈 아니라며 제가 이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 힘든 꼬라지 딴 데 가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럽고 고마운데 말은 안 나오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분이나 운 것 같은데 친구는 끊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날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는 거 없이 너무 쉽게 돈이 들어와서 받고도 정말 돈이 들어왔는지 몇 번씩 확인을 했고 시작한 지 3주 만에 친구가 빌려준 2천만 원을 갚고도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그동안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바보 같았습니다. 한번 운이 좋아서 벌었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 후로도 계속 돈은 모였습니다. 지금은 옥수역 빌라보다 나은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되었고 차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소렌토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없을 때는 당장 코앞밖에 보지 못했는데 돈이 생기니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으니 투자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번 돈으로 빌라 임대나 재개발 지역에도 투자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매물이 잘 없더군요. 이렇게 되는데 불과 1년 남짓 걸렸습니다. 돈 버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거나 운이 좋아야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법을 몰라서 가까이 있는 어려운 길을 택했을 뿐이죠. 애초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알려준 것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어 금전적으로 여유를 찾으신다면 제가 그랬듯 주위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이 시대에 가장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매우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유럽 국가 쪽에서는 일부 자산가들만 아는 방법이고 국내에서도 극소수가 하고 있지만 워낙 생소하고 진입이 어렵다 보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는 아직까지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용 베타 버전 플랫폼을 지원하여 접속 코드를 부여받은 1000여 명의 한국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용이기 때문에 외화 입금 없이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출금 시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몇몇 지인에게만 알려주었고 많은 분들이 보는 곳에 영상으로 오픈한 적은 처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든 공개하지 않든 제 수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다만 한국 베타 버전 정원이 1000명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면 한국의 정식 서비스 런칭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벌 수 있는 시스템은 맞지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루에 50만 원, 그 다음날은 100만 원, 그 다음날은 300만 원.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금씩 벌어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준비물은 최소 투자금으로 하나 5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제 채널에 관련 영상 다 올려두었습니다.